이거 그때 풀었던 그 29번 어휘 추론 문제인데 어떻게 리더들이 5번을 먼저 풀어야 되죠? 5번이 몇 번이에요? 3번이요. 그죠? Make people feel important.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들까 해놓고 나서 들음으로써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의 정답이고 들음으로써 by listening. 이따가 서술형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들음으로써. 그러면 how does a leader가 make people feel 그럼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important. 근데 important하게 느끼게 자기 스스로가 important 하게끔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말을 들음으로써니까 리더가 듣는 거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 부하 직원 subordinate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써 있지만 뒤로 내려가면 이제 부하 직원이랑 서브가 미치니까 부하 직원이죠. 리더가 들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리더가 내 말을 들어주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을 주어로 잡으면 뭐예요? 말하다. 얘는 듣다. 얘는 말하다. 그러면 4번 선택지 4번은 주어는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쓴 거예요. 지도자는 의견을 말함으로써가 말하다라는 것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의미상의 우리나라 한글은 조금 이런 게 문제긴 해요. 영어는 의미상의 주어나 주어를 넣지 않으면 문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어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한글은 의미상의 주어도 빼버리고 주어도 빼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택지 4번의 지도자는 의견을 말하게 함으로써가 누가 말하는 거냐? 바로 사람들이다. 직원들이다. 그래서 직원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얘네가 말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듣다를 말하다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행위자를 바꿔가지고. 이해가요? 네. 오케이 끝. 또 도영이라는 이름을 팔았지만 수윤이 본인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엄마란 게 도현이죠. 원래 친구는 그렇게 팔아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또 자 옆사람을 또 누가 도현이라고 팔아서 또 해보세요. 도현이가 모른대요. 그 사람을.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머지 거 문제 28번, 29번 이제 그 다음에 오늘 푸는 문제까지를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그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문을 열어놨더니 정말 거리 정말 가깝게 들리네요.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완전히 바로 옆에서 있는 것 같은. 아까는 어느 착하신 분이 마스크를 팔더라고요. 저도 10,000원에 10장. 여기 밖에서 파는데 바로 옆에서 파는 줄 알았어요. 저기요 하고 돈 줄 뻔했어요. 너무 잘 들려가지고. 와 여긴 여름에 정말 덥겠다. 보시면 doubt가 뜻이 뭐죠? doubt가 의심하다죠? 의심하다인데 의심하다 중에 이 단어도 있죠? suspect도 있죠? suspect하고 doubt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doubt는 뭐 할 때 쓰는 의심이고 너 가짜지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 성대 안 나왔죠? 이게 doubt이에요. suspect는 뭐가 어떤 의심이 suspect예요? 네가 했지, 네가 이거 저질렀지 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suspect를 범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범인이나 또는 용의자라는 표현도 쓰죠. 했지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죠? doubt은 너 아니지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doubtful advantage라는 것은 이게 이점이 아니지라고 의심하는 거죠. 의심스러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 줄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할 때 보면은 질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한글의 영역이에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는 한글의 영역입니다. 의문을 자아내는, 질문을 야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한글의 영역이지, 그냥 단어 자체는 의심스러운이란 doubtful advantage, 얻으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이점. 기술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이점들이 있다. 이게 이점인가 싶을 정도로 뭐 이런 거죠. 이게 장점인가? 라고 의심되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밸런스로 해결을 합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춥시다. 뭐하고 뭐를? too much라는 안 좋은 것과 too much information versus는 우리가 이제 잘 쓰는 vs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너무 많은 정보와, 그죠? 그 다음에 versus using only, 그죠? only the right, 좋은 것만 딱 골라서 그 중에 right, 옳은 것만, too much를 옳은 것만 빼서 씁시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춥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much information이 명사로 쓰였으니까 여기도 명사로 이렇게 맞춰놨죠. 그리고 이 명사를 두 개 합성으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명사 두 개, 이렇게 명사 세 개까지 나오죠. 이렇게 옳은 정보만 사용하고 keeping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keeping 하는 것들 사이에서 versus 요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춥시다. 그래서 keep이 몇 형식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keep the, 여기 가운데 대시 있으면 형용사라고 그랬죠. decision making process를 simple하게, 그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높아심에서 이런 거 안 되죠. simply 같은 거 안 되죠. 보호 자리에 부사 못 들어오니까. process simple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된다. 복잡한 게 너무 많으니 옳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simple하게, 그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의 중요한 거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테크놀로지라는 일반화,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세종대왕으로 지금 바꿔놨죠. 인터넷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놨죠.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딱 이해가기 쉽게 우리 주변 생활에 있는 거.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미 made, 다 만들어 버렸죠. So much free information, so much free information, 인포메이션을 available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그죠?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능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용 가능한이죠. available은 어디에서 on 뭐뭐에 대한, 그죠? on any issue, 뭐뭐에 대한 모든 어떤 쟁점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렸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있죠.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요.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 제가요 자물쇠 기간에요 살이 너무 쪘어요. 지금 내가 말한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보가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뒤에 반드시 뭐가 붙을 거다? 설명이 붙을 거다. 너무 더워요. 뭐 어느 정도 더워야 되냐 이거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너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o that이라는 표현을 알겠지만 이거를 so that으로만 외워버리시면 나중에 이 so가 such로 바뀌어버리거나 to로 바뀌면 못 잡아내요. 이걸 또 to that 못 잡아요. such that 못 잡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너무 그래요라고 애매한 표현이, 그죠? 쉽게 보면 주요 성분만 나왔잖아요. 지금 수식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가 so much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거 할 정도로. 그래서
much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로 봅니다. 부사절로 보죠. 뭐 할 정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that을 또 관계대명사로 해석해버립니다. 뭐 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인터넷이 가능케 만들었다? 뭐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we have to consider 고민해야만 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정보가. 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all of it. 이 정보 모두를 다 고민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려면 이 모든 것을 다 고민해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정보가. 이렇게 하고 이 정도, much라는 정도를 잡아준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o, 원인, that, 결과 이렇게도 외우셨죠? 근데 그게 그렇게 외우시는 게 1번 첫 번째 단계라면 나중에 이 so가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도 알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아, 이 that은 앞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so. 그러니까 이렇게 so, that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변형이 될 때 어법이나 아니면은 서술형 같은 경우로 대비를 하시면 되고 이게 so처럼 앞에 in 과정, so는 원인 결과정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예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들은 순서 삽입에 좀 대비를 해두시면 좋아요. 시험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그게 가장 특징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을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이 글의 조금 힌트예요. 봤더니 인포메이션 블라인디드거든요. 정보에 의해서 눈이 멀다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인과관계가 너무 좀 웃기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아요. 너무 많으면 충분하면 멈춰도 되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실험, 이거하고 비슷한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마트를 갔어요. A라는 가판대가 있고 B라는 가판대에서 어느 부분이 더 물건에 많이 팔렸을까? A번은 샘플을 5개 갖다 놨어요. 여기는 샘플을 2개 갖다 놨어요. 누가 더 많이 팔려요? 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을 클라우디하게 만들어버려요. 흐릿하게 만들어요. 뭘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2개로 가니까 사람들이 결정하기 편하더라 이거죠. 여기도 약간 그런 식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을 클라우디하게 만들어요. 블라인드라는 것은 안 보이게 만든다는 말이 결국에는 blur, 클라우디,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blur하게 만들어버려요. 의사 판단을 더 blur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블라인디드 될 정도로 사람들은 계속 서칭을 하잖아요. 계속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결정을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한자로 우유빛깔. 뭐라고 표현하죠? 우유? decide를 잘하는 것은 decisive는 결단력 있는 이죠. decide를 탁 하는 거. 근데 decide를 잘 못하는 게 있죠.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짬짜? 그럼 탕수육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indecisive 이렇게 하죠. 우유, 부단 이렇게 되죠. 우유, blur하다 이거죠. 흐릿해서 결정을 못한다 이 뜻이죠. 사람들은 계속 정보를 찾죠. 대답을 인터넷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지칭어가 앞에 거를 이렇게 바르면 이런 것도 순서 삽입으로 알아두세요.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되는 계속 찾는 이런 결과, 이런 원인에 의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우리는 this makes us,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blinded하게 만든다. 정보로부터 눈이 멀게 만든다. 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작년부터 나온 신유형이죠. 수능에 첫 등장했어요. 이 수능의 신유형이 작년 처음 나왔습니다. 19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죠? 이 수능 신유형은 요지나 주제 부분 제목 페이지에 있긴 하지만 사실상 빈칸이에요. 사실상 빈칸 하나 다름이 없다. 그 문장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를 딱 밑줄 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근데 주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은유법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은유법이나 비유법.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걸로 오답을 만들어요. 이 블라인드를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요. 이건 비유법이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 눈이 멀다라는 블라인드를 가지고 오답을 만들죠. 블라인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오답을 만듭니다. 신유형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밑줄 친 바에 의미하는 바는 이러면 사전적 의미. 여러분 사전적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이 사전적 의미가 이 글의 오답을 만들어내는 오답의 원천이죠. 이게 오답의 원리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혼란을 시키는 거죠. 이 글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으려면 빈칸처럼 보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의 블라인드는 진짜 눈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오히려 대조적인 걸로 쓰였죠. 저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라면 여기보다는 이 글이 지금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나는 글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 글이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나는 겁니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해결책이 있나요? 없나요? 찾아보세요.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저는 해결책을 내도 시험 문제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one-eyed person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여기서 one-eye는 무슨 말이에요? 한쪽 눈가를 빼라? 엥? 이렇게 하면 윙크가 되네요. 여기서 one-eyed person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 거예요? 이것도 약간 비유법적 표현인데 눈이 이렇게 잘 그리죠?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뭐가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희미해지죠. 우유부단하게 되죠. 그죠? 오히려 블라인드가 되니까 어떻게 하고 살자? 정보를 한쪽 눈을 가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 한쪽을 없애자 이 얘기예요. 이 글은 이게 원아이드예요. 그러면 한쪽 눈을 감은 걸로 뭘로 채우자? 이제 뒤에 나오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정보를 계속 찾게 되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정보의 눈을 안 보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비유법이죠. 사슴이 헤드라이트를 보고 얼어버리죠. 이렇게 프리즈 해버리죠. 못 움직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도 너무 깜짝 놀라면 사람이 딱 멈추죠. 자 그래서 뭐 할 때 try to make a personal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To be successful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anything today 오늘날에 무엇인가에서 성공을 하려거든 우리는 반드시 keep in mind 뭘 명심하세요? In the land of the blind land of the blind 이것도 약간 비유법적 표현인데 the blind는 무슨 뜻이죠? the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복수명사로 해석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blind people을 말하죠. 장님들만 산대요 라는데 이 장님들만 사는 땅은 무슨 말이에요? 뭐 다 좀비란 소리입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들 가팡질팡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두 개나 정보가 너무 많은 나라에서는 뭐가 해결책이다? 한쪽 눈을 감아라. A one-eyed person이 오히려 accomplish 성취를 할 수 있다. 무엇을?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 Can accomplish the 이거를 또 여기서 또 더 플러스 형용사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mpossible
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things죠. 불가능해 보이는 seemingly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애들 많이 틀릴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썼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하고 착각을 하겠죠. 더 플러스 명사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명사에다가 겉보기의 하면 seem에다가 ing만 붙이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사로 바꿔서 seemingly를 쓰면 이거는 겉보기로라는 부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이 형용사가 이 형태하고 헷갈리면 보통은 더 플러스 명사 사이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seeming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약간 느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자체가 형용사니까 seemingly를 써야 되죠. 여기서는 왜 이거 자체가 형용사니까 부사를 써야지. 이게 말이 이거 자체가 명사니까. 근데 이게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험에 실제 수능 문제가 이게 나왔었죠. the age, the 다음에 is 이렇게 나왔어요. is예요, a예요. 저는 이제 이 수능날 재작년이었는데 수능날 5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6시쯤이 돼서 이게 떴어요. 그래서 어법이 뭐 나왔나 하고 보자고 봤더니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걸 냈어 시험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문법책 3300제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책을 처음에 딱 피면은 관사에서 이거 나오거든요. 명사의 종류 해가지고 형용사를 써도 복수명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오답률이 그 다음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3위인가 올라왔어. 문법을 6년을 배운 친구들이 이걸 아직도 몰라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aged person이죠. people이죠. 그러니까 뭘 써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is가 틀렸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The deprived는 무슨 말이에요? deprive가 무슨 말이에요? deprive. deprive A of B 하면 뭐라고 해석하죠? 여기다 조사 붙여보세요. deprive가 빼앗다요. 빼앗다. A를 빼앗아요. A에게서 빼앗아요. A를 뺏었으면 큰일 나죠. of를 뺏었습니다. B를 뺏었습니다. A에게서 B를 빼앗답니다. 목적을 하고 을을 붙이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얘한테서 얘를 빼앗아 가죠. 그래서 이 deprived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다 나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the impossible. 여기서는 결국에 뭐냐? 한쪽 눈만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정보를 차단한 사람들, 너무 많은 정보를 차단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오늘 더 플러스 형용사들 이 문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one-eyed person, 그 사람, 이 눈을 어에서 이제 더로 갔죠. 정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한다. 무엇을? The power of, 어떤 힘을? Keep analysis simple이죠. 이렇게 끊어야겠죠. 분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가져다. 여기서 분석이라는 것은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를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여기 주어가 쏙 빠졌죠. 그런 사람은 바로 will be the decision maker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이쪽을 정보를 반으로 잘라서 정보를 막으면 이 막은 한쪽을 뭘로 채워라? 얘가 제안하는 게 뭐예요? 한쪽 눈은 뭘로 채워라? 인투이션이 뜻이 뭐죠? 투이션이 뭐예요? 투이션? 투이션 비.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갈 때 투이션 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같은 거 신청하고 하면 거기 나중에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 다 가격이 떠요. 수업료가 얼마고. 우리처럼 이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전부 이 등록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스테이트 안에 있는 사람, 스테이트 밖에 있는 사람 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게 튜이션 피죠. 튜이션이 뭐예요? 수업료. 결국에는 튜이션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배우다예요, 배우다. 근데 거기다가 인이 붙었으니까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의 뭐를 따른다? 남의 말을 안 듣고 나의 직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직관. 직관의 눈을 가져라. 직관의 눈을 가져라.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가장 핵심은 너무 많은 정보와 직관이네요. 한쪽 눈은 정보로 열고 또 다른 쪽 눈은 직관. 내가 이미 배운 인투이션으로 채워라. 이 얘기가 이 글의 핵심이네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5개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블라인드는 뭘 말해요? 너무 많은 정보로서 알지 못할 수 있다. indecisive 할 수 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indecisive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unable.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유부단함을 얘로 채워라. 이렇게 돼 있죠. 30번 하나만 더 풀고 쉬었다가 우리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4번 풀까요? 삼십사 번에 주제문 불러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봤을 테니 주제문이 어디에 붙어있죠? 뭔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보면 뭐가 어렵냐면 아는 게 어렵대요.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주어져. 아는 게 어렵다. 그러면 뭘 할 것이냐? 그죠? how, 방법을 아는 게 어렵대요. how to determine,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가 아는 게 어렵대요. 그럼 결정하는 게 또 뭡니까? 이거 인지 아닌지죠. one culture, 하나의 컬처가 다른 컬처보다 낫냐 안 낫냐를 결정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이 difficulty에 대한 예시로 지가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줬죠. 이것 중에 랭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계속 어렵다는 얘기네요. 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또 어렵다라는 말로 when it comes to는 그냥 about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about. 뭐에 관련돼서 public opinion polls. poll은 1번 설문조사. 이것도 알아두세요. 재미로 이제 곧 있으면 또 총선이니까 득표율을 할 때도 이걸 씁니다. poll, 득표. 그래서 대중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물어봤어요.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죠. Whether culture changes, 그죠? 문화적 변화라는 것이 are for the better,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문화적 변화라는 게 the world's looking forward, 더 안 좋은 쪽, 아이고, 여기 콤마가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개를 물어봤대요. 그걸 물어봤을 때, 그죠? 물어봤을 때 looking forward, 자, 기대하는 거죠. 내가 looking forward는 forward는 앞이니까 그 다음에 looking backward 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너무 말이 구체적으로 변했으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주제문을 잡아주는 거예요. Looking forward 하는 것이 lead to one answer. 여기서의 one은 어떤이라고 해석해야겠죠. 뭔가 답을 주겠죠. 그리고 looking backward, 뒤로 보는 것도 would lead to a different answer. 또 다른 어떤. 이 두 가지 어떤과 또 다른이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게 뭐죠?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반화 시켜보세요. 이게 너무 구체적인 거니까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나한테 요지로 말해봐. 내가 뭐 할 때 이렇게 극단적인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얘들아, 우리 반에는요 이런 애가 있고요 저런 애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반에 다양성. 얘들아, 내 머리끝하고 내 발끝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지문이라는 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표현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짧게 확 끝나버려요, 그냥. 그리고 시간도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벌써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은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쌤이 동의어와 반의어를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동의어가 내 눈에, 동의어와 반의어가 눈에 확 띄면 빨리 잡히니까. 누가 빨리 잡혔어요? Looking forward와 looking backward. Looking forward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지만 looking backward 하면 완전히 또 다른 대답이 나온대요. 라는 말은 이 두 개를 통해서 여기서 바로 our children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예시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시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 말의 결국에는 일반화, 요지였단 소리예요. 이 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우리 애들한테 완전히 우리 애들이 word, 여기가 자체가 가정입니다. 뭐뭐 할 텐데 깜짝 놀랄 텐데 horrified, 아주 그냥 두려워하겠죠. 뭐를 가정한다면 그들이 were told, 듣는다면 뭐라는 걸 들어요? were told that they had to go back. 여기서 말하는 것은 backward부터 먼저 말했죠. backward부터 먼저 말했습니다. 네가 할아버지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겠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고. 이 A와 B. 우리가 아이들한테 backward, 야 옛날 시대의 문화에서 살자. 야 우리 이제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가마를 타고 가자. 머리는 상투를 틀어야 하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홀로파이를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looking forward로 갔어요. 이제 반대로 our parents,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If they were told they ha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e of their grandchildren. 손자의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도 얘들도 깜짝 놀라요. 부모님들도. 이 A와 B를 일반화해 보세요. 인간이란 일반화 시켜보세요. 이제 세종대학 2명 나왔으니까 인간이란 어떤 경향이 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싫고 뒤로 가는 것도 싫다는 말은 결국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싫고 뒤로 가는 것도 싫다. 그럼 뭘로 바꿔도 돼요? 뭐뭐 해로 바꾸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인간이라는 것은 시대를, 지금 현재 시대가 있는데 미래로 가는 것도 싫고요. 너무 과거로 가는 것도 싫대요. 그냥 하지마, 싫어. horrify, 나 너무 두려워하겠지 라는 말을 정답으로 선택지로 바꿀 때는 뭘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는 말은 결국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네 있던 곳에 있어. 그럼 현재에 있어 그냥. 그래 그러면 현재에 있자.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이걸 그래서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써줘요. 실제자들은. 말을 바꿔서 써놓죠. 당연히 바꿔서 써야죠.
지문 그대로 쓸 거면 해석 그냥 단순 해석인데. 그럴 거면 서술형으로 되죠. 그러면 대략 이 글의 빈칸이에서 뭐가 나올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딱 묘지를 잡아줬죠. 인간이란 세종대왕을 2명을 갖다 놨어요. 세종대왕은 죽었다. 따라서 인간은 이렇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쭉 내려서 묘지를 여기다 잡아놨죠. 따라서 인간이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뒤로 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걸 쓰셔도 되고. 그래서 선택지는 당연히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현재 있었던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가 정답이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몇 번? 5번. 좋아합니다. 그들이 have grown up. 그죠? 자라온 환경. 그리고 gotten used to는 have, 그러니까 거기 and와 같은 사이에는 what they have가 빠진 겁니다. what they have gotten. 발음 잘해야 되죠. gotten. have gotten used to. 그들이 익숙해진 것에, 그죠? 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밑에 거는 시험에 나올 부분들이 조금 내가 눈에 띄어서 마저 다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시험에 나올 부분이 수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이런 해석 되게 못해요. 잘 안 해요. 이런 거. Who they are 이런 거. Where we stand 이런 거 잘 해석. Who we are는 뭐고 what we are는 뭐죠? 이것도 나옵니다. What we are는 뭐죠? Who we are는 뭘 표현할 때 써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많이 써요.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많이 써요. What we are는 뭐 할 때 많이 써요? 뭐 job 또는 뭐 status, social status, 나의 사회적 지위를 말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누구신가? 그리고 where we stand,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우리의 입장.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입장. 여기서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이건 문화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입장이라는 것은 약간 의견을 말할 때 where we stand라는 것은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은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들이 사회적 지위, 입지를 물어보는 거죠. 약간 what we are라고 약간 비슷해요. who we are, what we are. 이걸 where we stand로 바꾼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직업을 그냥 우리는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주 쓰이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저걸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 우리의 원래의 경향이다. 그리고 따라서 어떤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근심이 떠오릅니다. 뭐 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다가올 때. 따라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바로 뭐의 일부분이다?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지라는 정체성과 where we stand, 우리가 자라나고 태어난 입지, was born and raised, 그죠? 태어나서 자란 곳. 조금 쉬었다가 수능 한 문제 풀까요? 감독님.